이런 추가 네. 규제라든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나와요. 뚝을 막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그 물이 점점 차게 되면 나중에 뻥 터지는 게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고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존심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집값 못 잡는 건 알아. 자기들 아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집인 놈들 한번 손해 한번 봐라.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서울 수도권을 억제해서 오히려 지방의 집값이 풍선 효과로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방금 앞서 보여주신 그 차트 지방이 오른 것 그게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옛날 같으면 정말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분들이 이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지방에 딱 해가지고 언니 몇 개 샀어, 난 3개 샀어, 몇 개 살래, 나는 돈이 없어 2개밖에 못 사,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 가지고 어떤 단지 가가지고 막 여러 개 사고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이 적게 오른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그 취득세가 비싸잖아요. 취득세가 비싸가지고 아무리 비규제 지역이라도 이제 4채 이상 사게 되면은 12.4%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을 사면 13.4%예요. 집값이 싸더라도 그건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는 순간 12.4%에서 13.4%를 먼저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12.4%에 13.4% 올라야지 본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여치를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간 지방 집값이 오히려 오르지 않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한 2, 3년 안에 이게 12.4%만큼 오를 기대 수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집을 하는 순간 정부에 세금만 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 갖다가 좀 이렇게 수도권의 몰림 현상을 갖다가 쏠림 현상을 갖다가 좀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조금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자라는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낮춰야죠. 예. 그러면은 또 투기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이라도 낮추면 되잖아요. 네. 수도권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지방은 이제 1% 주택수와 상관없이 뭐 1% 수준을 낮춘다든가 뭐 0.5% 수준을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한시적으로 한 1, 2년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지방을 가서 사더라도 높은 취득세를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1주택자나 이런 경우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1주택자가 굳이 수도권에 집을 안 사고 수도권에 산 사람이 지방 가서 살 이유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취득세, 높은 취득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정부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서로 맞물리고 세금 문제 어울리고 시장 상하고 붙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교하게 이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약간 정교하지는 못해요. 정책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력한 정책, 대책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풍선 효과가 나오고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사실 이 정부는 뭐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정부인데 결국에는 이 보유세 카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추가 규제라든지 정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나와요. 보유세 강화 정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사항에서 세금은 이제 안 건드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거는 사실 약간 선언적인 의미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잡는다는 것 자체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겠어요. 뭐 다른 뭐 수상이나 뭐 대통령이나 왕이 또는 왕인 나라 같은 경우 내가 집값을 잡겠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집값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과의 개인과의 싸움은 당연히 정부가 이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시장 경제와의 이제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보면은 뭐 별로 이제 싸우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에 비유로 하자면 내가 산에서 곰이 제일 힘이 세.
그러면 이제 뭐 멧돼지나 뭐 노루랑 싸우면은 뭐 당연히 곰이 이기죠. 근데 바위랑 싸워. 바위는 싸울 의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바위한테 괜히 가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바위를 갖다 맨날 가서 쿵쿵 치면서 내가 이 산에서 내가 제일 힘센데 너 왜 여기서 있어 그러면서 바위하고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바위는 이기지가 않아요. 바위는 이기거나 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장은 정부를 이길 의도도 없어요. 이기거나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조금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데 뭘 하더라도 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장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막 풀려.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전철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르고 금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전세값도 오르고 짜장면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경제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중에서 다 올라도 되는데 집값만 오르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죠. 네.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데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너가 뚝을 막겠다. 뚝을 막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그 물이 점점 차게 되면 나중에 뻥 터지는 게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고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부에서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거예요. 괜히 가만히 있는 바위하고 왜 싸움을 하냐. 가만히 자기가 피해가면 될 거예요. 피해가면 될 것 같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존심 있잖아요. 오케이. 내가 집값 못 잡는 건 알아. 자기들 아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집인 놈들 한번 손해 한번 봐라.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보유세 이제 그 인상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값 못 잡아. 그래도 너희들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라고 하는 게 이제 보유세 인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상을 안 하더라도 내년 선거가 끝나면은 반드시 보유세 카드를 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표심 때문에. 그 전에는 안 하죠. 네. 하게 되면 욕 뒤지게 먹으면서 이제 뭐 이거 얘기가 뭐 공약 1년도 안 됐다는데 막 그러면 이제 선거 때 당연히 다 지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저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할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다면 강력한 보유세 규제 나오면은 그래도 집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확실히 되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거지 보유세가 집값을 잡는다는 그거는 그 증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하나 보면은 자, 미국이 보유세가 한국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많다고 이제 미국은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우리보다 훨씬 낮고 대신에 네네. 이제 보유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라고 그러죠. 이제 보유세가 그 지방 자치단체의 세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종부세는 이제 국세지만은 재산세는 지방에서 걷는 거예요. 지방에서 걷는 거라서 그거 갖고 이제 도로도 보도블록도 깔고 그다음에 가로수 이제 이렇게 요새 은행도 거기서 뭐 저게 은행나무 그 밑에 청소도 하고 이제 가지치기도 하고 이제 그 재원이 바로 이제 재산세를 걷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취득세를 걷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높은 나라는 없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한 건당 보통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10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가지고 뭐 14만 원, 15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취득세가 아까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심하게서는 뭐 13.4%까지 낼 수가 있다니 집값에. 예, 그러니까 막 집이 10억이야. 그러면은 1억 3,400만 원. 집값이 20억이야. 그럼 2억 6,80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보유세를 내는 건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15만 원 뭐 이렇게 내는 거니까 우리는 낮아요. 대신에 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 갖고 이제 자기네가 살림해야 되는 거니까 재산세가 높아요. 그럼 재산세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졌느냐? 아니죠. 제가 이제 화면에 보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미국 집값 흐름이에요. 그래서 2011년부터 네. 9월 달까지 이제 최신 발표가 이제 9월 달 자료까지 나왔거든요. 9월 달까지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죠. 보면은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매년 이렇게 되는 거는 네. 매년 이렇게 되는 건 매년 6월이 가장 집값이 비싸고 내년 1월이 제일 싸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죠. 거의 99.9%가 실수요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6월 달엔 대부분 집을 사고 1월에는 거의 집을 안 사고 이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만큼 주택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잖아요. 재산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다는 거는 그 순수 재산세율이 이제 그 주마다 좀 다른데
주마다 다른데 이제 텍사스 같은 데는 이제 조금 높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편도 1%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알파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전문가가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네. 세금이 다 달라요. 그 카운티마다 그 세금이 다 다른 거죠. 왜? 나라에서 걷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카운티 단위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세율이 몇 %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데 무조건 1%는 넘는다. 1%는 기본 세율이고 플러스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 6월이 역대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9월에 비해서 2.1%가 상승했고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지금 현재 보면 보유세하고 상관없게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유세라는 거는 뭐냐면 세금이 없으면 좋죠.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돼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 올라. 그럼 보유세가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돼가지고 이거는 집값 오르지도 않고 그냥 심지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 빨리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 하락 시에는 그게 집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집값이 막 오를 때가 있잖아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막 올라. 근데 보유세는 1년에 뭐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1,000만 원은 그냥 내가 1억을 올리기 때문에 이거 안 갖고 있으면 그 1억 올릴 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당연히 그냥 비용이다. 우리가 물건 팔 때 짜장면 팔 때 밀가루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그거 같이 그냥 원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사람들이 그냥 내릴 때는 이제 정부 요구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갖다가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집을 팔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집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또 딴 걸 살려고 그러면 또 취득세도 비싸. 그다음에 뭘 살까? 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에다가 자기 자산을 갖다가 넣어둬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는 오히려 오르지 않은 지역에 있는 걸 팔고 오르는 지역으로 더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남 분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비인기 지역이라는 데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팔고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